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추미 선생님들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 등원에 가까워지면서 설레임,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불안 이런 거 있으시겠지만 아마 잘 극복하시고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면 우리 처음에 뭐 갖자고 했었죠? 맞아요.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도 함께 대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원에서는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저는 교직원들과 함께 지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좀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일까요? 성실함? 성실함을 너무 막 옛날스러운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책임감도 들어갈 거고 뭐 배려심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존중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라고 하면 내가 개성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리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조직에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그 조직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도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어떠한 삶의 집단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라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꼭 돌아봐야 될 게, 초임 선생님들이 꼭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예요. 내가 다 대학 나오고 내가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나는 지금 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짧은 생각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교사 생활만 하다가 이제 교사 생활은 호봉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는 지인이 되게 고액 연봉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봉이란 걸 받는 게 되게 조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도 드디어 연봉을 받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얼마를 받아요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 너는 그 연봉을 받는 동안에 그 회사에 너는 얼마 정도를 벌어다 주는 사람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교사였었을 때도 그랬고 나는 지금 이 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반 아이들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대가를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는 동안에 너는 얼마를 그 회사에 벌어다 주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되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다음날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를 벌어줘야 이 사람을 버리는 카드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은 그랬어요. 5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헉 이런 거죠. 5배? 5배 정도는 벌어다 줘야 나를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직장 생활을 한 17년 정도 만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거 번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원에서 초임이지만 이 선생님 참 잘 만들어내고 이 선생님 내가 잘 도와주면 정말 참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어. 나 되게 키우고 싶은 선생님이야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그 원을 조금 빛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되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결국은 아이들도 행복할 거고 그래야 결국은 유아업도 되게 거창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의 그런 성실한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초임 선생님들 다른 교직원들과 혹은 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저도 물론 뭐 딱히 그렇게까지는 잘 못했다는 고백을 드리지만 출근 시간 되게 중요해요. 요즘 선생님들은 뭐 워라밸 시대에 맞아서 되게 열심히 딱 출근하고 되게 열심히 딱 퇴근해요. 워라밸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뜻만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인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보다는 우리 천인 선생님들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워라밸을 뭐 우리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딱 분리해 놓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일이라는 건 굉장히 내 삶의 전반을 차지해요. 일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과 삶을 굳이 분리해요. 그래서 절대 내 삶을 살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그것을 즐기는 것, 자기 라이프를 즐기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굳이 막 분리해서 나는 일할 땐, 뭐 쉴 때는 절대 일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선생님 크게 발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나이 때 즐겁게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되게 도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열심히 배우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에 이렇게 되게 좋은 문구가 있거나 이렇게 재미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찍어놔요. 언젠가는 강의 컨텐츠를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굳이 내 삶을 분리해 놓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일요일날 뭐 박람회를 간다거나 주말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일과 이외의 시간에 보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에 있어서의 출퇴근 시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노동법에 있어서도 그거는 정말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그런데 그거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되게 퍼펙트해요.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권리만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죠. 약간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을 하자. 그러면 나의 의무는 뭔지, 교사가 아이들을 잘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플랜을 짜거나 뭐 실행을 하거나 평가하는 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 뭐 일지 쓰고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걸 왜 꼭 써야 돼?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지역에서 유치원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죠. 선생님이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풀로 들었었을 때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선생님들, 물론 이제 우리 교육의 시스템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아이 한 명 한 명을요 진짜 A4 용지로 가득하게 매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A4 용지로 정말 가득 그 아이에 대한 성장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게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었을 때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이걸 꼭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교사는 멋부리려고 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내 손에 의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관찰하고 기록하느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학부모에 관련된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부족하지만 성장할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우리가 수직 구조이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잖아요.
지금 선생님 경력 1년차하고 경력 8년차인 선생님하고 모두 다 동일하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직책으로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수평적이고 되게 멋진 조직 구조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뭐 문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무조건 퇴근한다? 일을 다 하지 않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임 선생님들은 퇴근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늦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초임 때 진짜 1년차 때 원장님한테 되게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만 시기에만 해도 이제 환경판 이런 구성들을 할 때 선생님이 다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작품 위주로 하지만 그런데 환경판을 3일 걸려서 만들었다고 혼났어요. 왜냐면 손이 너무 느리니까. 손이 너무 느리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진짜 매우 꼼꼼하거든요. 원 하나 자르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을 걸려가지고 꼼꼼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왜 혼날 일이었냐면 3일 걸렸던 게 뭐냐면 끝나면 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퇴근한 거예요. 당연히 퇴근을 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원장님은 당연히 생각하고죠. 리더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 내가 정말 스피드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손이 느리는 거는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닌가요? 죄송하네요. 거의 뭐 많은 선생님들이 경력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느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업무가 서투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저는 집에까지 가지고 가기 싫어요. 아니요, 집에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일을 조금 더 융통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챙겨야 교직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준비. 선생님, 이제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놀이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내가 굳이 수업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 시대의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수업 준비는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언어에 관련된 거, 뭐 수학에 관련된 거, 과학에 관련된 거, 미술에 관련된 거, 뭐 신체에 관련된 거, 뭐 영역 우리가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영역에 관련된 것들 아무튼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꼭 업무 시간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라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뭐 30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것들이 빨리 이뤄내야 교직원들의 간의 관계라든지 일을 쳐내냈었을 때 선생님들이 경력자들이 봤었을 때 선생님들을 조금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무래도 경력자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선생님들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을 잘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배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남들보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하면 선생님이 그 회의에 관련돼서 남들보다 한 번 더 찾아보고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제안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보이지 않지만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조금 중복된 이야기지만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성이 자신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일을 할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은 집에다가 놔두고 출근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경력 선생님이 선생님 그거 안 해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해봤어? 라는 그 말에 네 선생님 제가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이네요.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안 해봤어? 는 말을 온갖 뉘앙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인지하는 거죠. 뭐야 나 아직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경험 없다고 지금 구박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로 잡히다 보면 선생님 업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진짜 나를 무시했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 똑같이 되갚으세요 라고 절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된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력 있는 선생님이어도 되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져요. 선생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하면 저 선생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저 선생님은 나를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 마음이 선생님 그냥 단단히 쉽게 들지는 않아요.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부딪히고 깨져보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아주 뭐 작은 상처들이 반드시 선생님들을 성장시켜 준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너무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메모로 쓰세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내가 이런 걸로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나를 바라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개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어놓고 내가 이런 걸로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그릇을 더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편이 나눠지고 또 어떤 귀에 쏠깃해지고,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 뭐 누군가를 욕한다거나 누군가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요 되게 잘 흡수가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되게 흡수가 빠르는데 긍정적인 바이러스는 잘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부정의 바이러스에 잘 물드는 사람인지 긍정의 바이러스에 잘 물드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쪽에 내가 잘 물들게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언어로 그러면 선생님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쌓여서 내가 진짜 애들하고도 행복하고 엄마들하고도 너무나 관계가 좋은데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원장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원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혹은 이런 건가요? 이런 거는 이러한 조치를 조금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처럼 선생님 누가 자꾸 이랬대요 막 이런 것처럼 일름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누구 선생님이 저한테 자꾸 이래요 라고 일름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업무가 이런 쪽에서 조금 힘든데 원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 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조금 더 제안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경력자 선생님들은 또 저도 그랬던 것처럼 좀 대우받는 거가 편해요. 아무래도 좀 나이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한 것들도 존중일 것 같아요. 대접이 아니라. 그래서 존중해주는 쪽에서의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잘 모르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저가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선생님도 바쁘시겠지만 저 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는 거. 바쁘시겠지만 쿠션, 그리고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청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표현들로 조금 더 바꾸신다고 하면 되게 되게 어려서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그러한 성실한 자세가 출근부터 그리고 교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어리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거,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력 5년, 8년, 10년이 되면
이제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귀찮다. 좀 어린 선생님들 조금 이런 거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선생님이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자꾸 내 일만 내가 알아서 내 것만 하는 사람인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예전에 이게 이제 그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사실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사료 활용했었던 내용의 책자예요. 슬기로운 초임생활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책자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색깔을 입어야 아이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까, 그리고 아까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놓은 책자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 그 후기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후기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10분을 뽑아서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추첨해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빠르게 적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그렇게 빠르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초임 선생님들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 혹여라도 제가 그 내용들,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은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신감 가지시고 또 성실함 잘 장착해서 책임감 있는 올 1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만남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